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가 몰카 범죄가 너무나 성행되고 있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몰카 범죄 근절에 의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죠. 예. 예. 그런데 지난달에도 그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거의 1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런 몰카 성범죄가 적발됐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청장님은 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몰래카메라의 범죄의 대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어버이연합 탈북 장애인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상상이 가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시겠죠? 이것은 바로 네,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2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카메라입니다. 제가 물을 마십니다. 마시면 찍어보네. 물도 마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내리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형 카메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를 우리 의원실에서 구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10만 원도 안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권은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 개혁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경찰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위층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원래 밝혀져야 될 범죄가 묻혀지고 없었던 범죄까지 만들어지고 이러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제보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경찰개혁위원회에 그 부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과 그 정치 개입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과연 경찰이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진실을 얼마만큼 밝혔나 정말 자괴감이 느껴질 만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자발적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진상규명하겠다라는 정도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번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명명백백하게 있었던 범죄를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혹까지 누르면서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이게 철저히 묻혀졌습니다. 지금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청장의 인사비리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양천구청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실의 조사에 의해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 당시 구청장이 돈을 받고 당연히 징계받아서 승진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문서까지 인사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승진을 해줬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진술뿐만이 아니라 그 공문서와 개인 기록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상한 돈들이 오고 갔던 그런 계좌의 내용까지 다 추적이 돼 있었는데 관련된 상사에 의해서 이것이 다 무산되고 결국은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하다가 양천 경찰서로 이관을 강제로 시킵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없는데 당시에 이제 청탁 수사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받아서 하자 해갖고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고스란히 양천 경찰서로 강제 이첩이 돼서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벌이 됐지만 종결이 됐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검찰에서 이렇게 무혐의 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조사한 그 조사 자료만으로도 그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결국 실형 2년에 넘는 그 실형으로 확정이 돼서 징역형을 합니다. 이거는 경찰의 수치입니다. 검찰이 그 사건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유죄 확정을 받은 이 사건입니다. 그것을 경찰청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 참고인이 와 있기 때문에 예, 추가로 그 문제는 지금 참고인 김주복 참고인은 지금 전 양천구청장인 추재엽 씨에 관한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죠. 네.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결국은 본인이 수사한 상태로 강제 이관 당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들려요. 시간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땡겨서 얘기하면 돼. 네. 근데 원래 지금 그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셨고 그 광역수사대는 인지수사도 충분히 하고 있는 곳이죠. 제가 근무할 당시 강력수사대는 인지수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인지수사를 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경찰서로 이첩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천경찰서에서 충분히 수사된 건가요? 나중에 하긴 했지만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냥 무혐의 처분된 거죠?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이렇게 무혐의 처분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재수사를 했죠? 자세히 못 들어서 검찰에서 말입니다.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김주복 형사님은 그쪽에 협조를 하신 거죠?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당시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가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비서실장이 형사님이 조사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실제로 기소가 됐고 실형을 받은 거죠? 검사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몇 년 받은 거예요? 2년 몇 개월로 받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에서는 외압에 의해서 다 수사해 놨는데 그거를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하고 검찰이 그 사건을 다시 가져다가 유죄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만 수사가 됐으면 그 비서실장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양천구청장, 전 양천구청장까지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인지부서 수사 경찰관들은 자기 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어머니부터 아이를 떼어냈을 때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가까이 대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 부분이 묻혀진 거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경찰 개혁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수사가 좌절됐던 형사로서. 조직의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사사로운 일보다는 조직의 대의를 위해서 쫓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고름을 짜내지 않고서 새살이 돋기만을 바란다면 그 착각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첩보를 입수하면 마치 공적의 발판을 삼을 것처럼 쾌재를 부르고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첩보를 입수하면 수사가 껄끄럽다고 생각해서 고발 운운한다면 그를 가리켜 과연 수사경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청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청하에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경찰관이 판단할 때 제보자의 첩보가 혐의 사실이 충분하고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 또한 충분하다면 굳이 청하여 부탁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미간 말찍이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는 수사를 하면서 개인이나 조직의 안위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혁은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임무동행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강제 수사한 것처럼 수사도 당하고 자천도 당하신 거죠. 오히려. 임의동행할 때 어떠한 절차적 하자는 없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그 당시 국정원 서울청 담당 직원은 안태동인데, 그리고 이 당시 강제로 수사를 못하게 한 서울청 수사 2계장 김병찬입니다. 그리고 무혐의 판결된 양천경찰서장이 김현기 총경입니다. 이 세 사람은 김용판 국정원 대선 개입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최동욱 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국정원과 면밀하게 수십 번의 전화를 했던 게 안태동과 김병찬입니다. 그리고 그 김현기라는 사람은 기동대여서 이 키워드 4개 검색한 것을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이고, 이 추재업의 저서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추천사를 썼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경찰청장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깨끗하게 검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관련된 의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의원실에서 구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10만 원도 안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권은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 개혁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경찰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위층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원래 밝혀져야 될 범죄가 묻혀지고 없었던 범죄까지 만들어지고 이러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제보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경찰개혁위원회에 그 부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과 그 정치 개입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과연 경찰이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진실을 얼마만큼 밝혔나. 정말 자괴감이 느껴질 만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정치적 사건들의 오늘까지는 어버이연합 탈북 난민인권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상상이 가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시겠죠? 이것은 바로 네,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2개가 더 있습니다. 몰랐는데 두개 더 있는. 이것도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카메라입니다. 제가 물을 마십니다. 마시면 찍어보네. 물도 마실 수 있는데요. 응. 이것을 내리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형 카메라는 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가 몰카 범죄가 너무나 성행되고 있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몰카 범죄 근절에 의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셨죠. 예, 예. 그런데 지난달에도 그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거의 1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런 몰카 성범죄가 적발됐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청장님은 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몰래카메라의 범죄의 대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상시자는 12월부터 2015년 3월 배에서도 한 번쯤 자발적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진상규명하겠다라는 정도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번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명명백백하게 있었던 범죄를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혹까지 누르면서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이게 철저히 묻혀졌습니다. 지금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청장의 인사비리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양천구청의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실의 조사에 의해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에 의해서